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동태를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거의 한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습 다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반드시 이번 기회에 여러분 그 토익에 대한 문법을 확실하게 잡고 그 다음에 RC에 대한 내용까지도 같이 한번 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수동태 갑니다. 예, 수동태. 우리 수동태 하면 여러 가지로 많이 들었었어요. 수동태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번 기회에 한번 확실하게 한번 제가 설명해 볼 테니까 천천히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동태 하면은 기본적으로 형태를 보시면 우리 그 교재 보시면 우선 형태는 뭐예요? 비동사 플러스 PP입니다. 그렇죠? 비동사 플러스 PP. 이때 PP는요. 과거 분사를 얘기하게 돼 있죠. 과거 분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동태를 부정하려면 이 사이에다가 뭘 넣어주면 되냐면 이 사이에다가 not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미는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뭐뭐 되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뭐뭐 되다 또는 뭐뭐 당하다. not이 들어가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우리 우선 수동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수동태의 형태, 단순 형태는 이렇지만 또 다른 것들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형태로 그 모습을 띠게 되는지를 한번 보죠. 수동태가 현재 완료랑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완료라는 거는 have 플러스 pp죠. have 플러스 pp입니다. 물론 앞에 있는 주어가 단수면은 has가 되겠죠. 예. 자, 요거하고 수동태하고 만나면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둘이 만나면. 둘이 딱 내려가면은 have 내려오고, 그쵸? 그 다음에 비동사의 pp형은 뭐죠? 예, bean이죠? 비동사는 요건 동사 원형이고, 이거의 pp형, 즉 과거 분사는 bean입니다. bean. 그래서 have been.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과거 분사가 또 오는 거죠. 그쵸? 과거 분사가 또 오게 돼요.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뭐 되어 왔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우리 시작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현재 완료는 뭐뭐 해왔다라고 해석하면 편하다고 그랬어요. 뭐뭐 되어 왔다라고 해석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현재 진행형이라 한번 만나볼까요? 현재 진행형은 어떻게 됩니까? 비동사 플러스 ing가 현재 진행입니다. 그쵸? 현재 진행이에요. 그러면 이거하고 수동태하고 만나면 비동사 플러스 pp죠? 예. 자,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비동사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비동사의 ing는 뭡니까? 뒤에다가 ing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bing 그 다음에 pp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됩니까? 비동사 ing는 뭐뭐 하는 중이다죠. 비동사 플러스 pp는 뭐예요? 되다는 뜻이죠. 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주어는 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조동사를 한번 만나볼까요? 조동사. 조동사는요 반드시 뒤에 뭐가 와야 됩니까?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거. 이게 또 핵심이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그래서 이거랑 비동사 플러스 pp랑 만나게 되면 둘이 어떤 시너지가 납니까? 조동사 내려오고, 그쵸? 조동사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의 동사 원형은 뭡니까? be죠. 플러스 pp. 이 조동사의 의미에 따라서 뜻은 뭐뭐 돼야만 한다. 뭐뭐 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로 의미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쵸? 예, 요게 바로 복합 형태를 간단히 본 겁니다. 자, 이제는 의미부터 가죠. 자, 수동태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의미는요, 되다, 당하다로 해석되는 거예요. 주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의 반대된 개념은 뭡니까? 능동태죠. 능동태는 주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임에 반해서 수동태는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 되다, 당하다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개념은 뭐냐? 요것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수동태는요. 능동태의 목적어가 뭐가 되는 거냐면 주어가 되는 거예요. 능동태의 목적어가 뭐가 된다고요? 주어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수동태의 개념입니다. 우리 간단하게만 얘기해보면 우리 문장의 구조를 간단하게 보면은
삼형식을 볼 수가 있는데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조가 나옵니다. 즉 수동태란 뭐냐? 이 목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 목조가 앞으로 나와서 주어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동사가 비동사 PP로 갑니다. 그 다음에 원래 진짜 주어, 즉 능동태에서 주어는 by로 처리되는 것. 이게 바로 수동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한 겁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의 수동태를 배웁니다. 근데 거기 제가 적어놓은 거 보세요. 1형식과 2형식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목조가 없죠? 목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 문장이 있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예, 수동태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목조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1형식 문장과 2형식 문장 배웠죠? 1형식 문장에 목조가 있습니까? 1형식 문장은 주어 플러스 동사로 이루어진 거. 그렇죠? 그 2형식 문장은 뭐예요? 주어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주격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목조가 없어. 즉 수동태 문장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3형식부터 수동태 문장이 생기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다 딱 써놓은 거 있죠? 이게 바로 몇 형식입니까? 3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3형식 문장의 능동태와 수동태를 보는 거죠. 요게 바로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고치고 수동태 문장을 능동태로 고치는 이런 연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토익 문제는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고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거, 요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올 수 있지만 영어 실력을 가름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능동태 수동태로 바뀌고 수동태가 능동태로 바뀌는지. 첫 번째 문장 보세요. 거기 they have achieved their goa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장 한번 적어보고 한번 해보죠. They have achieved their goal. 우리 have 플러스 pp는 제가 현재 완료라고 그랬죠. 현재 완료는 뭐뭐 해왔다예요. 즉 그들은 그들의 목표를 성취해 왔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have achieved their goal이라는 능동태 문장이 있어요. 수동태로 갑니다. 수동태로 갑니다. 수동태로 가면은 첫 번째 할 일이 뭡니까? 능동태 문장에서 뭘 찾습니까? 목적어를 찾아야죠. 제가 목적어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론 을로 해석되는 게 목적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동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가 뭐예요? 목적어죠. 즉 their goal이 achieve의 목적어입니다. 얘가 목적어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내세워야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their goal, 그들의 목표. 그죠? 그 다음에 능동동사죠. have achieved는 뭐뭐 해왔다라는 능동동사니까 어떻게 바꿉니까? 수동태로 바꿔야 되죠. 그럼 수동태는 뭐예요? 비동사 플러스 pp죠? 그럼 have는 일단 옵니다. have는 일단 오고 achieve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been achieved로 바뀌는 거죠. been achieved.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goal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취되어 온 거죠. 여기서는 그들이 능동적으로 성취를 한 거지만 여기서는 그들의 goal이 수동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성취되어 왔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어는 뭐로 처리합니까? 주어는 by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주어는요, 없앨 수도 있어요.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by them 이렇게 바꾸면 어떻습니까? 능동태 문장이 수동태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수동태 문장을 한번 능동태로 한번 바꿔볼까요? 거기 있는 문장 보세요. The products were shipped to America라는 문장이 있어요. The product were shipped to America. 이런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게 되면 이게 지금 수동태죠. 그 제품들은 비동사 플러스 pp. 제품들은 원래 ship은요 선적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선적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선적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수동태니까 그 제품들은 선적이 되었다 이거죠. 어디로? To America, 미국으로. 그러면 이 문장을 능동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능동태는 사실 수동태 문장 뒤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by 뭐가 있어야 얘가 능동태 문장에 뭐가 됩니까? 주어가 되는데 없죠. 없다는 얘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냥 they라고 한번 해보죠. they. 그들은, 그렇죠? 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수동태 동사가 이제 뭐로 바뀝니까? 능동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they shipped. 그들은 이번에는 어떻게 한 겁니까? 선적했네. 그 다음에 수동태 문장에서의 주어는요. 수동태 문장에서의 주어는 능동태 문장에서 뭐였을까요? 목적어였겠죠. 그럼 목적어는 뭐 다음에 가는 게 목적어? 동사 다음에 가는 게 목적어예요. 아니면 전치사 다음에 가는 거. 그래서 얘가 어디로 오면 됩니까? 동사 다음으로 와서 the products.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to America.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수동태 문장이 이번엔 능동태로 바뀐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번엔 사형식으로 갑니다. 사형식. 자, 사형식도 재밌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이제 삼형식을 본 거고 이번엔 사형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형식 문장에 대한 사형식 문장은 제가 기호로 한번 간단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문장 형식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었죠. 문장 형식. 자, 한번 보죠. 사형식 문장은요. 어떻게 된 게 사형식 문장입니까?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뭐 나와요? 간접 목적어. IO라고 표시하죠? 예, IO.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DO가 와요. 이게 바로 사형식 문장의 대표죠. 이게 대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형식 문장은요. 수동태 문장이 몇 개 나올 수 있을까요? 몇 개일까요? 여러분 제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다고 그랬었죠? 몇 개일까요? 예, 거기 그 파란색 옷 입으신 분. 예, 몇 개입니까? 거기 책상에 앉아서 파란색 옷 입으시고 보시는 분. 몇 개예요? 목조가 2개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앞으로 나가서 수동태 문장을 만드는 경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직접 목조가 앞으로 나가서 수동태를 만드는 경우, 2가지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O가 앞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IO가 앞으로 나왔어요. 원래 사형식 문장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로 해석되는 게 사형식 아닙니까? 누구누구에게 무엇,을로 해석되는 거죠. 그럼 얘가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IO가 앞으로 나갔어요. 그 다음에 동사가 뭐로 바뀌죠? 동사가 수동태로 가요.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로 갑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뭐예요? IO가 앞으로 나갔더니 DO가 남았네요. DO 그대로 적어주죠. 그 다음에 원래 능동태의 주어는 뭐로 처리한다? by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가 나왔고요. 또 두 번째는요. DO가 주어로 나서는 경우예요. DO가 즉 간접 목적 을로 해석되는 게 이럴 때는요. 이 사형식 문장을 몇 형식으로 바꿔야 되냐면 3형식 문장으로 한번 바꿨다 가야 됩니다. 한번 바꿨다 가야 돼요. 자, 이거를 사형식 문장, 3형식 문장을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주어 플러스 동사, 그 다음에 이 DO가 1로 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 뒤에 to 또는 for IO가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DO하고 IO가 나왔는데 she gave me a car. 그녀는 나에게 차를 주었다 그거죠. 이 문장을 어떻게 합니까? 수동태로 바꾸게 되면 수동태가 아니라 3형식 문장으로 바꾸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she. 그렇죠? she. 그다음에 동사 그대로 적어 주고 그다음에 DO가 a car죠. a car. 그다음에 to me.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이래서 얘는 주어고 얘가 동사고 동사 다음에 나오면 명사니까 뭡니까? 목적어죠. 이 to 플러스 me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전치사 구라고 그랬어요. 전치사 구는요,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까? 형용사 아니면 부사 역할밖에 안 해요. 즉, 문장 형식을 따질 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중몇 형식? 3형식이죠. 그렇죠? 예, 요 4가 나오는 경우는요, 좀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는 한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우선 3형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문장을 수동태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DO, 얘가 앞으로, 어떻게 되죠? 앞으로 나갑니다. DO가 앞으로 나가요. 그 다음에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PP로 가죠. 그 다음에 뭐 남았습니까? to나 for 남았죠? 그러면 to 또는 for 적고 그 다음에 IO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진짜 주어있던 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by s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입니다. 즉 IO를 주어로 내세운 경우, 그 다음에 DO를 주어로 내세운 경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실제 예문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They offer me the bribery 라고 되어 있어요. offer는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하다라는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입니다. give도 마찬가지고 assign도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할당하다라는 사형식 동사예요. 일단 offer 하나만 갖고 갑니다. 이 문장을 즉 간접 목적어인 me를 주어로 내세워 볼게요. 그러면 I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offer가 어떻게 바뀝니까? 수동태니까 I was offered로 바뀌죠. I was offered. 그 다음에 뒤에 남아있는 게 뭐 남았습니까? The bribery가 남았죠. 그래서 the bribery 쓰고 그 다음에 원래 등동태 문장에 주어있던 대의는 뭐로 처리한다? by로 처리하죠. 그래서 밑에 있는 문장 I was offered the bribery by him이라는 문장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나는 제공한 게 아니라 뭐예요? 제공을 받은 거죠. 스스로 능동적으로 제공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서 제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제공받았다. 뭐를요? bribery. 뇌물을. 누구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가 되는 거죠. 그들에 의해서. 예.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이번에는요. 직접 목적으로 한번 주어로 내세워볼까요? 직접 목적으로 주어로 내세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They offer the bribery to me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제공했다. bribery, 뇌물을 나에게. 주어 동사 목적어 중 몇 형식? 3형식밖에 안 돼요. 뒤에는 to me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전치사 구입니다. 전치사 구는요. 이 to me는 offered란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역할을 할 뿐이에요. 부사나 형용사는 문장 내 살이 아니기 때문에 문장 형식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3형식으로 바꿨으니까 어떡합니까? 다시 수동태로 갑니다. 첫 번째, the bribery, 목적어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동사가 was offered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뇌물은 제공된 거죠. 제공된 거예요. 누구에게? 뒤에 뭐 나왔습니까? to me 나왔죠? to me 남았으면 그대로 적어줘야죠. 나에게. 그 다음에 주어인 they는 뭐로 처리했습니까? by them으로 처리한 거죠. 그래서 by them 이게 된 거죠. 다시 해석하면 뇌물은 제공되었다. 나에게. 누구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또 밑에 거 보겠습니다. They taught me how to study English. 이것도 대표적인 뭡니까? 사형식 문장이죠. taught, 누구누구의 무엇을 가리키다. show, 누구누구의 무엇을 보이다. told, 누구누구의 무엇을 말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에게 가르쳤죠. How to study English. 의문사, 투부정사, 동사원형, 그렇죠? 명사구입니다. 명사구.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을. 자, 간접 목적어 I를 주어로 내서 올게요. I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taught이라는 동사가 어떻게 됩니까? 과거형이죠. 그러면 I am taught이에요? I was taught이에요? I was겠죠. 시제가 뭐기 때문에? 과거기 때문에. 그래서 I was taught. 나는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번엔 가르침을 당한 거죠. 뭐를? How to study English를. 누구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문장을 3형식으로 바꾸면 드디어 for가 들어가는 경우를 보는 거예요. for가 들어가는 경우를. 자,
They taught. 그들은 가르쳤다. How to study English for me라고 되죠. 이때는 나를 위해서예요. 즉 그들이 주어고 taught이 동사고 How to study English가 명사구로서 taught이란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했습니다. 명사구도 명사기 때문에 목적어 역할이 가능하죠.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되는 거죠. 자,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이 문장의 목적어인 How to study English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나와서 주어 역할을 해야겠죠. 그래서 How to study English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해석하면 뭐예요?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은 was taught, 가르쳐졌다. 누굴 위해서? For me. For me가 지금 남았으니까 바로 붙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누구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형식의 문장 능동과 수동의 원리를 여러분들 꼭 깨닫고 있어야 되십니다. 이게 바로 영어의 기초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They told me that이 나왔어요. 여러분 told도 누구누구에 말하다라는 사형식 동사죠. 근데 이번에는 간접 목적어로 뭐가 온 경우에요. 즉 이 문장에서 보게 되면 이 간접 목적어 자리에 지금 뭐가 온 거냐면 대절이 온 거예요. 여러분 대절은 제가 명사 자리라고 그랬죠. 명사니까 이 간접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겠습니까? 올 수 있겠죠. 간접 목적어가 아니라 이건 무슨 목적어입니까? 직접 목적어죠. 예, 직접 목적어. 요게 간접 목적어, 요거 직접 목적어니까. 그렇죠? 이 자리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 목적어로서. 그래서 그들은 나에게 말했죠. 뭐를요? 데디아를. 그리고 미가 간접 목적어, 데디아가 직접 목적어죠. 뭐를? 대는 대절이기 때문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또 주어 동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I have to eat. 내가 먹어야만 한다는 것을. Some bitter medicine. 약간의 쓴 약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문장을 수동태로 가게 되면은 첫 번째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내세웁니다. 간접 목적어가 뭡니까? 미죠. 그러면 앞으로 내세우면 I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told, 말했다라는 능동태 동사가 수동태 동사로 바뀌어야 되니까 비동사 플러스 PP was told이 되는 거죠. 그래서 I was told. 나는 말하여 짐을 당한 거죠. 뭐를? 데디아를. 그래서 be told that은요. 데디아를 들었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무방합니다. 그래서 I was told that. 나는 말함을 당한 거죠. 그러면 데디아. 내가 먹어야만 한다는 것을. 약간의 쓴 음식이 아니라 medicine, 약을 누구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들은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직접 목적어가 주어가 될 수도 있어요. 즉 얘가 주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주어로 나서게 되면은 대절이면 대안에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죠. 주어가 어때요? 완전 모여라 꿈동산이에요. 그렇죠? 내 머리처럼 모여라 꿈동산이란 말이에요. 머리가 큰 걸 미국 사람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안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대절이 주어가 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왜? 주어가 길어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동태 첫 번째 시간으로서 1형식, 2형식, 3형식과 4형식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일단 아시고 이제 다음 강의 시간에 5형식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